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절세,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부터 알아볼까요?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을 가진 경우가 되겠죠? 2년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지역은 거주를 해야만 됩니다. 9억 원을 초과하는 그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즉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매도했을 때 비과세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부수 토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마당이나 이런 거 되겠죠. 지역별 정착 면적의 일정 비율 이내인 경우만 비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8월 3일 이후에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요.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취득한 경우에는요,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되게 되겠습니다. 미등기 양도 자산, 그러니까 뭐 무허가 건물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고가주택, 실제 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 마당, 정원 이런 걸 말하겠죠. 건물의 정착 면적, 옛날엔 건폐 면적이라고 했습니다. 1층 바닥 면적이 되겠습니다. 1층 바닥 면적이요. 수도권 내 토지인 경우는 그 1층 바닥 면적의 3배 이내까지만 비과세가 되고 수도권 밖인 경우에는 5배, 도시 지역 밖인 경우에는 10배 이내에만 그 토지가 비과세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초과되는 경우에는요. 초과된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 그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을 보유했습니다.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2017년도 8월 3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요. 반드시 2년 이상 거주 후 매도를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도 그 1주택 비과세처럼 간주합니다. 일시적 2주택이란 게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데로 이사 가기 위해서 집을 샀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기존 주택을 일정 여건에 맞춰서 매각을 한다면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첫 번째 조건 보겠습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했습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1년 이후에 신규 주택을 구입해야 됩니다. 1년 이내에 구입하면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자, 신규 주택을 구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을요. 그 신규 주택 구입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한다면은 기존 주택은 비과세가 되게 되겠습니다. 물론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한 상태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년 이상 살다가요. 조정 대상 지역에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겠죠. 서울 지역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요.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 구입 후 2년 이내, 3년이 아닙니다. 2년 이내에 반드시 매도를 해야만 기존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주택도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를 한다는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맞춰야 되겠죠. 자, 상속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주택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 본의 아니게 받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도 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부여할까요? 상속으로 주택을 하나 더 가졌습니다. 1세대 2주택 같죠? 그런 경우에요. 어쩔 수 없이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요.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 먼저 매도를 한다면은 기간에 관계없이 그러면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속주택을 뭐 그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한 후 매각을 한다면 똑같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받았는데 상속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 이럴 때는요,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양도소득세 기본과세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혼으로 인해서 갑자기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랑 신부가 미혼 때 각자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결혼을 했더니 갑자기 1세대 2주택이 됐죠. 그럴 경우에 결혼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결혼한 이후에 두 주택 중 어느 하나를 먼저 매도한다면은 당연히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비과세 요건 구비한 이유가 되겠죠? 반드시 5년 이내에 먼저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부여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1주택만 남았으니까 당연히 나중에 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봉양 합가주택인 경우에는 무엇일까요?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죠. 자녀가 합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으로 본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주택 하나 있고 자녀가 주택 하나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이 연로하셔가지고 자녀가 효도 봉양을 하기 위해서 합가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까요? 바로 합가한 날로부터 둘 중에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 10년 이내에 매도를 한다면 당연히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물론 비과세 요건 구비한 이유가 되겠죠. 합가한 날로부터 어느 주택이든 관계없다는 것이죠. 먼저 양도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하나도 나중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겠죠. 자, 부득이한 사유의 주택인 경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신규 주택을 구입한다.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전근을 가거나 아니면 무슨 전학을 가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인데 뒤에서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수도권 밖에 신규 주택을 구입해야 됩니다. 구입했을 때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매도한다면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이 무엇이냐? 초등학교, 중학교 전학은 안 됩니다. 고등학교 이상의 전학, 대학교 관련된 것들 전학일 경우에 세대 전원이 수도권 밖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에 따라서 가족 모두가 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것이 되겠죠. 이주하는 것 되겠습니다. 1년 이상의 치료와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즉 왕따를 당하거나 학교폭력을 받았다. 이럴 경우에 전학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주택인 경우 두 번째 사례 볼까요? 이것은요,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수도권 소재의 법인,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법인이나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다 이주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요,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 구입한 이후에 5년 이내에 매도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물론 비과세 요건 구비한 후가 되겠죠? 부득이한 사유 한번 알아볼까요?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지역에 집을 사던가 그와 연접한 지역에서 집을 사는 경우가 해당되겠죠. 그러면 기존 주택을 5년 이내에 매도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주택을 사는 경우에 반드시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사게 돼야만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해당 사항은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주택을 가진 경우도 있겠죠. 기존 주택과 문화재 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일반 주택을 비과세 요건 구비한 이후에 매도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각각 1주택씩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어떨까요?
일반 주택을 매도합니다. 비과세 요건 구비한 이후 그러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의 기준이 또 있거든요. 농어촌 주택. 농어촌 지역에 소재해야 된다. 그런데 읍면 지역입니다. 수도권이나 도시 지역, 토지 거래 허가구역, 투기 지역, 관광단지 지역은 제외한다는 거. 주택의 규모로서 대지는 660평방미터죠. 그 다음에 건물은 150평방미터. 공동주택은 116평방미터 이내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주택가격은 기준시가 2억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고양주택도 있거든요. 고양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고양주택은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시지역, 수도권 투기지역, 관광단지 지역은 제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택 규모도 동일하게 그 농어촌 주택하고 동일합니다. 660제곱미터 이내, 건물 150제곱미터 이내, 공동주택 116m 제곱미터 이내가 되겠습니다. 주택가격 역시 기준시가 2억 원 이내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택과 일반 주택을 구비했을 때 일반 주택을 비과세 요건에 맞춰서 매각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 버는 절세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